제가 로봇팔이나 공작기계 또는 어떤 자동차 할 때 그 연료양을 조절해 가지고 연료양, 그러니까 전기양이나 전기로 움직였을 때는 전기양을 조절해서 뭐 가령 가스불로 얘기를 하자면 약불, 중불, 강불 이런 식으로 해요. 그것이 10단계로 나눌 수도 있고 50단계로 나눌 수도 있습니다. 그 회사별로 각각 다 사정이 틀리기 때문에 제품을 따라서 그렇게 그 단계를 나눠서 전류량을 조절하거나, 또는 뭐 수소다 그러면 수소 산소를 같이 섞어주는, 그렇죠, 그 양 자체를, 연료량이 많으면 많이 타는 거고 화력도 세고, 연료량이 적으면 아무래도 그렇죠. 약불 이렇게 아주 뭐 이렇게 성냥불만 하는 것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뭐 엄청난 화력이 나타난다. 물론 뭐 아주 고반응의 화약 같은 거는 그렇겠지만, 이런 그 수소산소다 이랬을 때는 양이 적으면 약한 힘을 내게 되는 겁니다. 이런 단순한 아이디어에서 출발한 것입니다. 이 제품 자체가. 뭐 변속기다 그러면 자동차 변속기를 없앨 수 있다. 전기양을 통제를 하면 된다. 전기 자동차에서 사람들이 누구나 변속기 비싸죠. 고장도 제일 많이 나는 부분이. 근데 이거를 없애버리고 단순히, 그렇죠, 약불, 중불, 강불처럼 전류량을 통제하면 된다. 그것은 뭐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중앙 처리 장치에서 전류량을 이렇게 조절할 수 있는 부분, 또는 다른 거는 전선의 굵기를 틀리게 해서 단순하게 갈 수 있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있다. 그렇죠. 그거를 양을 통제하는 장치가 뭐가 됐든 간에 그런 아이디어, 그런 어떤 구조 원리가 들어가면 그건 제 방식이 되는 것입니다. 기존에 변속기 있었던 부분은 사람들이 다 누구나 그렇게 썼는데, 전류량을 통제를 해가지고 속도를 조절할 수 있다는 이 개념, 또는 뭐 수소나 산소를 섞어준다 했을 때는 수소 산소 섞어주는 양을 조절했을 때 그 속도를 조절할 수 있다. 이런 단순한 아이디어. 그러면서 변속기라는 부품을 없으면 엄청나게 싸지고 고장도 잘 안 납니다. 부품을 단순화시켜 주는 거죠. 제품 자체를. 복잡하면 그만큼 고장이 많이 나는. 여기서부터 출발했다. 그 다음에 프로펠러가다. 헬리콥터 아니라 드론 프로펠러다. 또는 이런 거 했을 때도 역시 연료량을 조절하면 그것이 된다. 선풍기조차도 기호로 돌립니다. 그럼 선풍기도 전력의 양을 조절하면, 그렇죠. 지금 뭐 강중약을 기호로 합니다만은, 그럼 전류량을 통제를 해서 전선의 굵기를 틀리게 해주면은, 그렇죠, 저속, 중속, 고속으로 간다 이 말씀입니다. 이렇게 단순하잖아요. 단순한데도 불구하고 이런 아이디어를 구체적으로 기술로 산업 현장에 적용하거나 제품에 적용했을 때가 중요한 것입니다. 이런 것을 발견한다는 것도, 그렇죠. 그 사람이 이제 어떤 이론을 하나의 뭘 깨달은 게 있다. 그러면 그 학문적으로 만들려고 그러면, 그렇죠, 그걸 갖다가 생각을 구체화시키고 그것을 하나 이론화, 학문화 시켜가지고 그 다음에 그것을 산업 현장의 구체적인 기술로서 적용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래야지 이제 지적 재산과 특허 부분이 형성될 수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구체성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누구나 다 변속기 가지고 사용했는데, 단순하게 이게 양을 통제함으로써, 양을 통제하는 방법이 수소다 그러면 그 중앙 통제 장치에서 노즐을 통해서 지가 스스로 결정할 수도 있고, 아니면 좀 단순하게 만들자 그러면 뭐 가령 수소 탱크가 있다 그러면 한 군데 10군데도 5군데로 분산이 된 한꺼번에 수소를 뽑았을, 똑같은 관인데 노즐인데 한꺼번에 뽑았을 수 있는 게 있고, 아니면 수소 탱크가 5개라도 그 중에 4개는 단락을 시키고 한 개 부분에서 그 중에 또 3개로 또 만들어져 있어, 저속, 중속, 고속으로 만들어져 있어서 연료양을 노즐을 통해서 각각, 그렇죠, 이렇게 연료양을 이렇게 열고 닫고잖아요. 열고 닫고식으로 해도 되고, 아니면 그냥 그 관을, 이쪽 관을 선택하게 하면 이쪽에서는 적게 나온다. 이렇게 연료로 말하자면, 물로 말하면 수로죠. 연료로 얘기를 하자면 노즐관이 되겠습니다. 이런 것을 선택하시다. 방법은 다양하다는 거죠. 다만 그 양을 조절하는 장치가 있다면 그것은 제 방식이라는 거죠. 그것은 전기다, 수소다 그러면 양을 조절하는 장치가 있다면 전선의 굵기를 틀리게 해서 양을 조절한다. 이게 뭐 방법은 많다라는 거죠. 방법은 많기 때문에 이 부분이 기술이 들어가면 제 직접재산권, 변속기를 없앨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로 인해서
그럼 지적재산권과 특허 또 아이디 부분을 침범해서 도둑질하는 기술 도둑질하는 행위가 되겠습니다. 프로펠러 이렇게 회전 숫자, 프로펠러를 회전 숫자, 자동차 회전축 바퀴 회전 숫자를 결정할 수 있는 것도 그렇죠. 이 전류량을 통제하거나 연료량을 통제하면 하면 됩니다. 근데 이제 그 방법은 다양하기 때문에 뭐 얼마나 다양하겠습니까? 근데 이런 연료량을 통제해서 하려고 하는 행위, 이 기술이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변속기를 그로 인해서 없애는 유익을 얻었다. 그러면 이 부분이 제 아이디어가 들어간 것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 기술 장치가 굉장히 다양할 수 있다라는 거죠. 로봇팔이다, 공작기계다. 그러면 그렇죠. 그 무게를 먼저 측정을 해야 될까요? 무게를 측정하는데 그 로봇팔과 일체화될 수도 있어요. 이렇게 딱 만졌더니 우리 사람도 그러잖아요. 만져가지고 무겁네. 그러면 강한 힘을 내야 되지. 그러면 이거를 제품을 싸게 만들려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싸게 만들려. 그렇죠. 무게를 측정하는 장치. 뭐 택배 회사다 그러면 무게를 측정을 갖다가 이 레일을 통과하면서 자동 측정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것을 로봇팔에게 전달이 되니까 어차피 컴퓨터는 온다니. 그럼 로봇팔은 이 물건을 들 때 그렇죠. 그 정도 힘만을 딱 동원하게 하면 되는 거죠. 이해가 가시죠? 예. 그런 식으로 이렇게 한다는 거죠. 전선의 양을 통제하기 위해서 중앙 처리 장치가 있어서 전선을 조금만 흘려보낼 수도 있지만 애매한 부분이잖아요. 전류란 게. 그리고 선을 통해서 통제할 수밖에 없고 중앙 처리 장치 안에 들어갔든지 어쨌든 간에 안에 있든 바깥에 있든 전선의 양을 조절할 연료량을 조절할 수 있는 거 전선의 굵기란 말이에요. 우리가 뭐 점전소 한정 같은 데나 아니면 뭐 이렇게 전력회사에서 보낼 때는 전봇대 같은 선은 엄청 굵어요. 그렇죠? 산업 현장에 많이 쓰인 전기가 말려 들어가는 것은 그것도 굵습니다. 가정용은 적죠. 가정용 안에서도 조명 쓰는 데는 전선이 더 얇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을 구체적으로 로봇팔에 적용하거나 산업 현장에 자동차에 조절하거나 이런 부분들이 없다는 거죠. 그로 인해서 변속기를 없앤다 이런 개념, 기술의 구체성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너무 아이디어는 단순하지만 그것보다 그걸 한 사람이 없으니까. 그렇죠? 제 기술은 단순합니다. 왜 그러냐면 복잡하면 비싸게 제작하거나 산업 현장에 적용하기가 무리하거나. 그래서 로봇팔 자체가 센서를 가지고 무게를 측정할 수도 있어요. 센서를 가지고 뭐 촉각을 통해서 이거는 뭐 부드럽네, 이건 강한. 그런데 그걸 만들려면 그렇죠. 비싸고 복잡하고 돈이 많이 든다. 그러면 그럴 필요가 있느냐라는 거죠. 무게를 측정하는 장치가 따로 있고 로봇팔이 그에 따라서 이렇게 컴퓨터로 이렇게 신호를 받으면 이게 70kg짜리네. 그러면 그에 해당하는 힘을 내면 된다. 그래서 전선의 굵기를 틀리게 해서 그 힘을 사용하면 똑같은 로봇팔이라도 할 수 있다. 로봇팔의 종류가 한 둘, 셋, 넷, 5가다. 그러면 그 중에서 이 물건을 질 때는 이 로봇팔을 사용한다. 이런 개념일 수도 있다라는 거죠. 이해가 가시죠? 보다 소프트하게 부드럽게 만들어서 질 수 있게 하는 로봇팔을 사용할 수도 있다. 그렇게 이제 공작 기계로도 들어갈 수 있는 거죠. 제품을 갖다 이렇게 들었다 놨다 이렇게 쥐었다가 이렇게 가공을 이런 종류의 힘을 조절한다는 거죠. 사람도 똑같이 그렇게 돼 있으니까. 그러면 이 로봇팔이나 이런 공작 기계에게 자체적인 외부적인 어떤 무게 측정 장치 레일을 타고 오면서 자동 측정되어서 몇 킬로라고 전달되는 것 없이 자체적인 감각으로 이것을 무게를 측정할 수 없을까요? 어떻게 딱 그랬던. 그리고 가체적으로 무게를 측정하는 장치가 로봇팔하고 같이 일체화되어서 붙어 있을 수도 있겠죠. 네, 그렇죠? 그런 부분은 그러면 무게 측정 장치가 센서라고 불릴 수도 있겠네요. 이런 기술이 이제 들어가면 제 기술에 해당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연료량을 통제를 한다.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변속기를 없앨 수 있다. 단순하게 복잡하게 만드는 기술을 싸게 만들어서 로봇팔 동작에 응용할 수 있다. 싸잖아요. 그렇게 만들게 되면. 그래서 싸고 가성비 좋고 구체성 있고 기술이 누구나 이 전 세계에서 이 말을 들으면 그렇게 만들면 되는 게 제품 기술 구현에 엄청나게 복잡한 이론이 있는 것도 아니고 복잡한 기술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근데 매우 단순하고 쉽게 적용이 가능합니다. 전 세계 누구나 들으면 만들 수 있어. 이게 이제 특허 개념이 아니겠습니까?
기존에 없었거든. 다 변속기 썼거나 로봇팔 동작에 있어서 센서를 고도의 센서를 만들기 위해서 애를 쓸 동안 야씨 무게 따로 재는 거 따로 하고 시켜서 로봇팔 힘 쓰는 거 따로 하면 되지 뭐 그렇게 복잡하게 제품을 단순화시켜 주잖아요. 브라운 가스다 그러면 브라운 가스 2대1인데 아무도 못 썼잖아요. 왜? 폭발하기가 쉬우니까. 이게 고정관념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산소의 비율을 낮추고 높임으로써 인위적으로 안전성을 높여주거나 또는 불안정성을 높여줘서 하나는 산소의 비율을 아주 높여주면 무기급으로 가서 폭발력이 커진다. 산소의 비율을 아주 낮춰주면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거나 사용할 수 있다. 그건 회사 마음이다. 회사 마음이라는 이런 중요한 사실을 알아내는 것 자체가 과학적인 발견이라는 겁니다. 그것을 구체성을 가지고 자동차다. 그러면 수소 온도를 높여주는 이 부분이 왜 필요할까요? 액화산소이잖아요. 액화산소, 액화수소고. 그러면 차가운 것끼리 반응하고 연소를 할 때 아무래도 그 부분에 있어서 온도가 차갑기 때문에 완전 연소의 개념이 안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덜 탄다는 거죠. 그럼 최대한 효율을 나타내려면 연료 온도를 높이는 수밖에 없다. 이런 것이 바로 구체성, 아이디어라는 거죠. 수소 온도를 높여주는 다는 과학적인 발견. 수소 온도를 높여주면은 엄청나게 지금 최소 자동차다 그러면 주행거리나 가속력, 힘, 추력이 50% 이상 높아진다는 이런 중요한 과학적인 발견. 예를 따라서 수소 연료 탱크 자체도 폭발하기 쉬우니까 여러 개로 분산하고 격벽 처리해서 외부의 충격이 안전하게 해서 누출이 없게 만들고 내부에 혹시 누출이 있더라도 흡수해서 다시 연료통으로 보낼 수 있는 또는 그 누출이 있는 그런 그 연료통을 폐쇄를 하고 그래서 나머지 부분 할 수 있는 이런 장치 간단한 아이디어지만은 매우 중요한 핵심 원리를 갖고 있다. 그것을 연료를 뽑아내서 수소를 온도를 높여주는 공간이 이 세상 자동차에 어디 있습니까? 비행기도 없지. 온도를 높여주면 보다 반응이 훨씬 더 잘 일어나서 효율이 엄청나게 50% 이상 높아진다. 이게 중요한 과학적인 발견이라는 겁니다. 수소 온도를 연료 탱크하고 따로 수소 온도를 높여주는 이런 공간. 그렇죠? 이런 공간이 있고 나머지 수소 산소가 폭발하기가 쉬우니까 회사별로 산소 프로테이지를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잖아요. 그 제품의 특성을 따라. 그럼 그걸 내가 일일이 산소를 22.7대 1로 결정을 하면 수소가 그중 수소가 22.7이고 산소가 1이고 이거는 특화다. 22.8이면은 아니다. 그럼 할 말이 없어요. 회사 마음대로 산소의 비율을 낮추거나 산소 비율을 낮추고 높일 수 있습니다. 그걸 어떻게 해다가 그걸 숫자가 지금 무한대인데 그걸 어떻게 내가 그걸 간섭을 합니까? 그 회사 마음이지. 그러면 산소 비율을 높이고 낮춤으로써 무기급으로 뭐 수소 1, 산소 7, 수소 2, 산소 8, 수소 1, 산소 5, 수소 1, 산소 1, 수소 1, 산소 1 이렇게 높일수록 무기급으로 가서 불안정해진다는 거죠. 불안정을 이용해 가지고 무기급으로 폭탄으로 만들 수도 있다고 내가 얘기했죠. 그러면 서로 섞이면 폭발하니까 캡슐 형태로 만들어놓으면 그렇죠. 무기로서 보관하기도 쉽고 것을 떨어뜨려 갖고 뭐 어떤 작은 폭발장, 기폭장치가 있어야 되겠죠. 그것이 이제 장약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원자탄처럼 기폭장치가 고폭탄이 하나 있어서 그게 먼저 터지고 시한폭탄처럼 이렇게 해서 캡슐 형태로 수소, 산소, 알갱이들이 들어있던 것이 터지거나 아니면 거기다 우라늄 분말까지 수소, 산소를 하되 산소의 비율을 아주 높여주면 어떻게 된다 그랬죠? 고열, 고온이 일어나게 됩니다. 무기급으로 간다는 폭발력이 커진다. 그것은 고온과 고열을 나타낼 수 있다는 겁니까? 있다는 거겠죠. 거기 안에서 우라늄 분말이 타면 완전 연소의 개념으로 가고 방사능이 없어진다. 최소한 방사능이 최소화된다는 거죠. 방사능도 별로 문제가 없으면서 폭탄으로 만들 수 있다. 이런 아이디어가 중요한 겁니다. 장약에다가 미세산소 캡슐을 갖다가 섞어준다. 장약에다 미세산소 캡슐과 수소를 섞어준다. 그러면 사거리가 늘어난다. 이런 포탄을 사용하시거나 탄약을 사용하시면 제 방법이 되겠다. 다이너마이트도 마찬가지다. 다이너마이트도 마찬가지네요. 그 다음에
뭐 산소의 비율을 아주 낮춰주면 보관할 수 있다. 그러나 그거보다는 수소 산소가 반응이 쉬워서 타기가 쉬우니까, 수소도 불안정한 기체고 산소도 불안정한 기체니까 이거를 차라리 수소 온도를 따로 높이고 또 다른 공간을 만들어서 그때 딱 쓸 분량큼만 보관하지 않고, 보관이라는 개념을 없애버리고, 보관은 따로따로 서로 반응하면 화학적인 반응이라면 불붙기가 쉬우니까, 폭발하기가 쉬우니까 보관은 따로따로 하고, 그때 자동차나 또는 비행체, 드론이나 비행체에서 쓸 분량만 딱 섞어주자. 아니면 뭐 어떻게 했던 산업기계 현장을 수소산소로 갖다 움직이는 산업기계 현장이 있다. 그러면 그거를 그때 그것만 딱 공급을 섞어서 딱 쓸 분량만 넣어주면 폭발 위험이 없지 않느냐. 그래서 수소 온도를 높여주고 수소산소를 섞어주는 공간이 따로 있는 겁니다. 그럼 수소 온도를 높인 거에다가 액화수소 차가운 게 들어오잖아요. 산소 온도를 높여주는 공간도 따로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건 그 회사 마음입니다. 수소도 온도를 높여주고 산소 온도를 높여주는 공간이 따로따로 있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들어가도 제 기술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수소를 일단 온도를 높여주면 산소하고 섞어주면 어떻게 됩니까? 조금 미지근한 상태는 되겠죠. 온도를, 그렇죠. 온도를 어느 정도 높여주냐면, 수소 온도를 너무 높여도 외부로 탈출하고자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적절한 온도로 높여야 돼요. 수소산소를 갖다 액화수소를 데펴주면은 좀 기체화된 거죠. 덩어리진 형태가 안 된다 이 말씀이죠. 액화산소도 그 회사별로 우리가 산소도 온도를 높이고 싶다. 그럼 그렇게 하십시오. 그렇게 해도 그건 제 방식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온도를 높여준다. 기체의 온도를 높여주는 공간이 있다는 것.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남이 알아내는 과학적인 사실을 그렇게 낼름 먹으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기술 도둑질해가지고. 조금만 변형시켜서 해먹고 싶겠지만은 그게 문제가 있는 겁니다. 나를 설득시키지 말고 전 세계를 설득을 시켜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지 자신의 특허가 되는 거거든. 저 사람이 누구나 개발했는데 자기가 만들었다고 주장하려면 전 세계가 납득을 해야 된다는 거죠. 아니면 나도 만들겠다. 저 사람 만들었는데 그게 왜 특허냐 이렇게 말 수 있다는 거예요. 나도 만들면 싼 물건이 돼버린 거예요. 자신의 특허도 보장 못 받는다 이 말씀이에요. 중국 같은 데서 5분의 1 정도 가격을 낮춰서 판매를 해버리면 그 시장 자체가 다 망하는 겁니다. 사용권을 특하시고 소유권을 특하셔서 하는 게 독점적인 이익을 볼 수 있는 부분이다 말씀을 드립니다. 사용료는 걷어도기가 어딥니까? 그 다음에 수소뿐만 아니라 산소 또는 또 다른 기체도 온도를 높여주는 공간이 있다. 그러면 그것은 제 기술에 해당합니다. 아시겠죠? 그것이 산업 현장에 어디에도 적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하는 소리입니다. 수소, 산소 온도를 높여서 섞어준다는 이 개념 자체가 중요한 거예요. 너무 복잡해지면 안 되겠죠. 온도를 높여서 서로 섞여줘서 기체 형태로 분산을 시켜서 하면 표면적이 넓어집니까? 넓어지죠. 액체 상태, 액화수소, 액화산소 상태로 섞어주면 그래 골고루 섞이지가 않고 골고루 반응이 안 이루어집니다. 골고루 균일한 반응을 온도를 연소실에서 태워가지고 불꽃점화를 하면 균일한 반응을 일으키면 그렇죠 폭발력이 커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수소 온도나 산소 온도를 높여주는 이런 공간 장치가 있고 그것을 섞어주면 보다 연료 효율이 뭐 가령 자동차다 그러면 주행거리가 늘어나거나 가속력이 늘어나거나 이렇게 되는 거죠. 또는 그거를 연료량을 통제를 해서 뭐 가스블랙이라 연료량을 통제를 하니까 약불, 중불, 강불 일어나듯이 간단한 아이디어잖아요. 자동차나 드론에 이걸 적용한다면 연료량을 통제를 해서 우리가 약불, 중불, 강불로 해가지고 변속기 없앨 수 있다. 간단한데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아이디어 자체에서 구체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연료량을 통제를 해서 변속기 없앤 자동차 보셨습니까? 없죠. 없다. 기존에 없던 것을 이것을 구체화시켜 놓은 것. 전기차다 그러면 전기차다 그러면 이게 그렇죠. 그 조명에다가 이미 다 우리는 조명 같은데 가정용에서도 조명 같은데 약한 전선을 쓰고 있다면 두께가 얇은 쓰고 있어요. 그러나 이것을 자동차나 드론에 적용해가지고 전선의 굵기를 틀리게 하고 로봇팔이나 공작기계에 적용하고 기타 산업기계에 적용해서 각각의 다른 힘을 나타낼 수 있게끔 만든 구체성, 아이디어 구체성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없었다는 다들 자동차 변속기
헬리콥터도 변속기 사용할 수 있을 거예요. 뭐 장갑차나 이런 데도 다 변속. 선풍기조차도 기어를 통해서 속도를 조절했습니다. 아무도 그걸 한 사람이 없었다라는 거죠. 이 부분을 단순한 전선의 굵기를 틀리기 위해서 속도를 조절할 수 있다는 개념, 이 개념 자체가 지적재산권과 특허 부분이 되겠다라는 거죠. 아무도 그걸 한 사람이 없으니까. 이해가 가시죠? 기술을 단순화시켜 놨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다 이렇게 지적재산과 특허에 들어가는 부분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구리선을 여러 가닥, 다 전선은 여러 가닥이죠. 여러 가닥인데 서로 굵기가 틀린 구리선을 감아 놓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모터에다 감아 놓을 수도 있고요. 모터에다가도 서로 굵기가 다 균일해요. 굵기가 모터에 들어가는 회사별로. 그러나 그것을 틀리게 인위적으로 배치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렇죠. 구리선 자체도 균일하게 전선 굵기를 다 하거나 그렇게 하죠. 광섬유도 그 굵기를 서로 틀리게 만들죠. 균일하게 만들죠. 그게 상식이에요. 그죠? 그러나 전선에 들어가는 이 구리선을 굵기를 틀리게 배치해 놓는, 인위적으로, 의도적으로, 구체적으로 이렇게 배치해 놓으면 서로 그것이 제평균 여론에 따라 전류도 왔다 해서 파동 전기를 만들어낼 수 있다. 파동 전기는 운동 에너지가 크다, 구동력이 크다는. 그래서 모터에도 그런 식으로 감아놓거나 하면은 자동차 회전축이 엄청나게 빠르게 회전을 적은 양, 보다 적은 양의 양을 가지고 강하게 돌려줄 수 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수소 온도를 높여주면 그렇죠. 보다 적은 양의 양으로서 이런 같은 놀라운 가속력을 내거나 그다음에 주행거리가 늘어난다. 이런 개념. 이것을 발견한다는 게 중요한 것이죠. 그것은 이제 제품화, 비품에도 구체적으로 적용을 시켜야 되는 부분이에요. 두리뭉실하게 얘기를 하면 그게 특허가 안 되겠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구리선을 갖다 이런 식으로 배치해갖고 산업 현장에서 이렇게 파동 에너지만 똑같은 전류를 들여도 강한 에너지가 나온다. A사에다 이 전선을 적용해 봅시다. A사는 전파를 보다 멀리 출력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A사에다도 하나의 전파만을 쏘던 거를 아니다 옆에다 전파를 갖다 각도를 조절해서 같이 쏴봐라. 이렇게 하나의 주된 전파가 있고 각도를 조절해서 분목 현상을 일으키듯이 같이 쏘면은 분목 현상이 일어나서 보다 멀리 간다. 이런 것이 이제 과학적인 발견인 거죠. 각도를 조절해서 약간 더 붙여놔라. 그럼 전파 간의 간섭 현상이 일어나서 공중에서 새로운 전파, 제평균 여론에 따라서 이렇게 모든 만물은 평균하고자 하는 원리가 있다. 그래서 이거를 서로 파형이 틀린, 굵기가 틀린 거겠죠. 파형이 틀린 구리선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파형이 틀린 전파를 묶어갖고 각도를 긴밀하게 하는 거기서 또 하나의 전파가 공중에서 형성이 된다. 서로 중추표가 이렇게 부딪히게끔 각도를 만들어 놓으면 서로 누전 현상이 일어나, 공기 중에 인공 번개 현상이 일어나 가지고 그걸로 대공 방어망을 하고 하늘을 태울 수 있다. 안에 지나가는 모든 토론을 다 감전시켜서 EMP 폭탄처럼 안에 탄소섬유탄처럼 해서 다 감전사고 일으켜서 다 떨어뜨릴 수 있다. 이런 게 중요한 겁니다. 그 다음에 레이저다. 그럼 레이저, 적외선으로 움직이는 엔진이다. 적외선은 이제 누구나 알고 있죠. 그러나 전리층을 그렇죠 가열해가지고 이온화시키는 것은 적외선이다. 전리층은 태양 우주 공간의 전체 빛이 가득해야 되는데 왜 별들에게만 빛이 주되게 비치는가? 우주 공간은 어두운데 이상하잖아요. 물음표가 생기지 않아서 왜 그러지? 전리층에 전류가 흐르고 있고 전류가 그쵸. 빛도 파동이고 빛을 전기로 바꾸거나 전기를 빛으로 바꿀 수 있구나. 그럼 이 둘은 같은 성질의 것이니까 전류층이라는 전류층이 빛을 유도하는 거구나. 그럼 그걸 태양전지에 한번 사용해 보자. 태양전지판을 이렇게 만들어 판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빛을 받는 판이 있어요. 그럼 금속판을 두께를 얇은 것부터 앞에 배치하고 진짜 슈퍼 다이오드 만들듯이 그다음에 대중소다 두께다 앞에 얇은 거 들어가고 그 다음에 중간 거 들어가고 이렇게 한쪽 방향으로 전류가 유도될 거다. 전류를 살짝 걸어보자. 그러면 태양빛을 이렇게 쪽에 방송국 반사판처럼 여러 군데서 비춰주면 한 군데 비추는 것보다 여러 군데 비추는 빛을 모아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태양 전지판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또는 금속 소재를 만들 때부터 서로 입자가 굵기가 틀린 것을 배치함으로써 저평균 여론에 따라 그 안에서도 전류가 왔다 갔다 할 것이다. 그럼 이게 전기선이 된다. 금속 입자를 굵기가 틀린 것, 크기가 틀린 것을 배치해 놓자. 그럼 이게 하나의 전선이 된다. 그 안에 전기가 돌아다니는 배터리 팩처럼, 방수 팩처럼 이렇게 절연 팩을 만들어 가지고 하면 그게 슈퍼 컨덴서가 되면서도 배터리가 된다. 아무도 이걸 발견하는 사람이 없어. 태양 전지판이 태양 전지판이 되면서도 동시에 슈퍼 컨덴서가 될 수 있다. 전류를 갖다가 떨어뜨려 놓고 전류를 단락시키는 거죠. 조명도 우리가 스위치 딱 누르면 집에 조명 꺼지고 하는 것처럼 그렇게 전기를 단락시키고 이렇게 켰다 껐다 이렇게 하면 트랜지스터가 된다. 이런 개념. 한쪽 방향으로만 흐르게끔, 한쪽은 금속 크기가 대중소다 그러면 한쪽 방향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어디 갔지? 네, 이렇게 금속 크기가 틀리게 두께가 똑같은 것이라 할지라도 금속 크기를 이게 작게 중간에 이쪽으로 한쪽 방향 흐르게 된다는 이게 이제 슈퍼 다이오드가 되는 겁니다. 한쪽 방향으로 전기를 흐를 수 있으니까 이게 거꾸로 배치하면 또 틀려지는 겁니다. 방향이. 이런 과학적으로 발견해내는 거 이런 게 중요한 거라는 것입니다. 뭐 드론이다 그러면 드론 UFO형 원반형 비행체다 그러면 야 엔진을 갖다가 무거우니까 그 사방에 놔두는 건 불가능해. 너무 무거워서 그래서 기체가 나는데 문제가 생겨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아니다. 블레이드 없앨 수 있다. 변속기 없애듯이 블레이드 없앨 수 있다. 공기를 산소를 흡입하면 되지 않느냐. 미래에는 수소산소로 비행체가 움직일 수도 있는데 그렇죠. 그냥 연소실만 있으면 토치 형식으로 만들면 된다. 뭐 복잡할 필요가 없다. 그럼 가볍다. 가벼우니까 앞에다가 4개 배치하고 뒤에다가 4개 배치하고 위아래도 배치할 수 있다. 연소실을. 불꽃이 그 비행체를 움직이게 하는가 아니면은 블레이드가 움직이게 하는가라는 걸 생각해보자. 연소를 해갖고 타야지 추력이 생긴다. 그러면 블레이드 없애도 된다. 변속기 없애듯이 이거 블레이드라는 복잡한 장치 때문에 엔진의 무게가 무거워지면 그거 없애고 그냥 수소하고 산소는 어차피 공기잖아요. 기체란 말입니다. 공기, 기체. 그렇기 때문에 연소실만 나갔고 토치식으로 그냥 타는 구조를 만들자. 그럼 변속기 없애듯이 블레이드 없애버릴 수 있다. 블레이드는 공기를 흡입하는 장치인데 수소산소가 이미 공기인데 무슨 그 흡입하는 장치가 필요하냐. 수소 탱크가 있을 거 아니에요. 수소 온도를 높여주는 자동차처럼 높여주는 공간 또는 산소 온도를 높여주는 공간 둘을 섞어주는 공간을 통해서 보다 효율을 많이 나타내는 거죠. 같은 연료 대비해서 온도를 높여주면 추력과 거리가 주행거리가 늘어나듯이 비행기로 얘기를 하면 항속거리가 늘어난 거 비행기 힘이 틀려진 거죠. 그럼 연소실을 한 개가 아니라 무게가 가벼우니까 4개도 넣을 수 있고 10개도 넣을 수 있고 앞뒤 전으로 100개도 만들 수 있어요. 무게가 가벼우니까 블레이드라는 장치가 없어지니까 그것을 가지고 드론이다 아니면 원반형 비행체다 비행체에 적용을 시켜서 앞에다가 한 개에서 한 개씩 만드는 회사도 있고 연소실을 10개씩 만들어 놓거나 100개씩 만들어 항공모함처럼 그럼 100개씩 들어가겠죠. 그러면 한꺼번에 이렇게 하나의 원자로에서 타면 고열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제가 그 원자로를 어떻게 한다 그랬습니까? 그렇죠. 그럴 필요가 뭐 있냐. 어차피 가마솥에다 물 데워가지고 한 군데 모아놓으면 그게 원자로지. 수백 건, 수천 군데에다 가마솥을 비워서 금속관을 통해서 열이 식히지 않게끔 절연하듯이 밖으로 열이 새나지 않게 딱 보온 장치하면 그 안에다가 끓이면 원자로 되는데 원자로에서 쓰는 만큼 물을 데워갖고 전기 발전을 할 수 있는데 뭐하러 그렇게 위험하게 한꺼번에 폭발하게끔 하고 바닷물로 식혀가지고 후쿠시마도 그렇게 해서 후보하는 거 아닙니까? 제때 시키지 못해가지고 발열 문제. 그래서 엔진 연소실을 갖다 수백 개 수천 개를 나눠 놓으면 한꺼번에 생기는 고온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서 애쓸 필요가 없다. 연소실 다른데 많게 만들어라. 원자로도
뭐하러 하나에서 해갖고 그 열문 발열 문제를 해결하고 바닷물을 시키고 연전사고 일으키고 폭발한 무기가 엄청난데 더구나 핵융합으로 가면 지금 미치죠. 우리나라 인구 한꺼번에 몰살하겠다. 그런 바보 같은 짓을 뭐하러 하느냐. 수십 수백 개 수천 개로 쪼개가지고 안전하게 가마솥 때 물 데우면 되는 거 아닙니까? 물 데우는 것이 수소산소일 수도 있고 수소산소 산소비율을 높여준 고온이 일어나니까 우라늄 분말을 태울 수 있습니까? 태울 수 있단 말입니다. 완전 연소 개념으로. 완전 연소 개념 방사능도 없어요. 우라늄을 미세하게 분말로 만들어서 태워주는 겁니다. 이해가 가죠? 그렇게 해서 수소산소하고 우라늄 분말을 태우든지 뭘로 태우든지 또 석탄으로 그 물을 가열하든지. 석탄으로 가열하면 안 됩니까? 석탄 미세한 분말로 가열하거나 그걸 경유하고 섞어주거나 수소산소를 섞어줄 수도 있잖아요. 이렇게 혼합 연료로 가는 그것이 이제 제 개념이라는 거죠. 석탄에다 수소산소를 섞어주는 연료 봤습니까? 못 봤죠. 산소의 비율을 높여서 폭발력을 높게 고온을 만들어내야지 석탄가루도 이렇게 쉽게 타는 거 완전 연소 개념으로. 그렇죠. 산업상에 있어서 찌꺼기가 잘 안 나와요. 우라늄 분말 태우듯이 석탄가루를 대체하면 안 됩니까? 대체하면 되죠. 또는 거기다 경유 좀 섞어주는 휘발유 섞어주면 안 됩니다. 석유값이 싸면은 경유, 그렇죠. 경유 섞어줘도 상관없고 보다 높은 고온을 만들어내죠. 여러 가지 연료를 혼합해서 사용하는 이런 부분들 이거 가지고 화력 발전할 수 있다고. 물 데우면 될 거 아니에요. 물을 데우거나 자동차 폭발 행정식으로 해가지고 가가지고 이렇게 회전축을 돌려가지고 서로 굵기가 틀린 구리선을 배치해 놓고 원통형으로 서로 이렇게 연구 자석을 규동을 이렇게 여러 겹, 두께가 틀린 것을 여러 겹으로 쌓아놓고 360도를 그러면 전기가 같은 방식, 다른 방식 대비해서 엄청나게 많은 전기가 생산된다. 또 그것을 전기로 전기를 생산하는 방식, 말도 안 되는 황당무계하죠. 그렇지만 전기 10을 들여서 내가 15를 생산할 수 있으면 그건 무한 발전기다. 전기를 제 방식이면 된다는 거예요. 전선을 굵기가 틀린 것을 해서 전기를 일단 같은 전류 대비해서 파동 에너지를 만들어주면 전선 안에서 흐르는 전기가 그렇죠. 같은 연료 대비해서 그 방식으로 인해서 그 전력이 굉장히 세진다라는 거죠. 그것을 모터에다 감아놓고 모터가 이제 회전축을 돌려주면 서로 굵기가 틀린 그 구리선을 배치하니까 그렇게 굵기가 틀리지 않은 것을 균열하는 것을 이렇게 감아놓은 것보다 훨씬 더 강력한 구동 에너지가 회전을 보다 많이 하더라. 회전축이. 그러면 같은 10을 들여서 15가 나오는 겁니다. 더구나 전류를 생산하는 연구 자석은 여러 개 배치하는 데가 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360도 배치하는 거 보셨어요? 원통형으로? 없잖아요. 그래서 연구 자석을 여러 개 겹쳐놔 가지고 전기를 생산하거나 이렇게 서로 회전축에 감아놓은 이런 것들이 모터 감아놓듯이 굵기가 틀린 전기선이 들어갔다. 그러면 이제 그게 이제 제 방식이 되는 거예요. 연고 자석 여러 개 겹치는 것, 서로 두께가 틀린 것을 특히 겹치는 것, 이런 부분들이 제 지적 재산과 특화 부분이 되겠다는 것은 아이디어 부분이. 이런 과학적인 발견을 해내는 게 중요한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것을 기술의 구체성을 내서 산업 현장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 기술을 단순화시켜주는 것. 기존에 아무도 몰랐잖아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는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평균 이론이라는 게 갖고 제가 과학적인 발견을 했기 때문에 모든 만물은 서로 섞이고자 하는, 서로 섞여서 평균하고자 하는 원리가 있다는 것을 제가 발견해낸 거죠. 온펜바 효과도 아무도 60년 동안 풀지 못할 때 저는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전세기 60년 동안 아무도 풀지 못할 때. 온펜바 효과, 이렇게 온펜바 효과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한 동영상이 있습니다. 그건 보시면 됩니다. 엉터리가 아닙니다. 아무도 그걸 해결하지 못할 때 제가 그 부분을 해결했다는 것을, 그 온펜바 효과에 대해서 원리를 설명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결코 허접이 아닙니다. 허접하게 이렇게 기술을 얘기하지 않고 기술이 매우 구체적이고 산업 현장에서는 뭐 대나무 매듭 구조를 가진다. 그게 연료를 그렇죠. 중간에 에너지를 축적하는 그런 장치구나. 골프채에다가 이렇게 밴딩 형식으로 했거나 낚싯대에다가 밴딩 형식으로 해놔주면 축적이 돼. 회전축에도, 자동차 회전축에도 만약에 인위적으로 이렇게 제가 이렇게 구리선 감아놓은 것이 발전기를 안 만들고 그냥 회전축에다가 밴딩 형식으로 이렇게 만들어주면 에너지가 축적돼서 강한 구동이 이루어지는구나.
그래 이런 게 중요한 거예요. 도끼 자루에다가 층층이 스크래퍼처럼 스크래퍼나 도끼 자루에다가 이렇게 층층이로 계단식 층층이 구조로 만들어 놓으면은 이거겠죠. 계단식 층층이 슈퍼 다이어드 만들 때 이런 식으로 층층층 만들면 힘이 이쪽으로 진행이 된다. 축적이 돼. 두께를 틀리게 만들 수도 있어요. 두께를 틀리게 만들 수도 있다. 이걸로 도끼를 이런 식으로 여러 층층으로 만들 수 있다. 또는 뭐 디스크 브레이크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똑같이 이런 식으로 해서 양쪽에서 이걸 이렇게 잡아주면 강하게 ABS 필요 없다. ABS 브레이크 필요 없이 이걸로 잡을 수 있다. 디스크 브레이크. 자전거에도 들어갈 수 있어요. 강하게 잡아준다. 자전거에도 들어갈 수 있고 자동차에도 들어갈 수 있고 브레이크 장치가 되는 건 딱 이렇게. 네, 이 방식을 이제 자동차 회전축에 바퀴를 돌리는 부분이 이렇게 들어가서 회전축이 여기 달려 있고요. 바퀴를 이쪽에 잡아주고 2개든 3개든 4개든 10개든 상관이 없어요. 회사 마음입니다. 이런 원리 이렇게 층층층 이렇게 해가지고 만들어 갖고 자동차 바퀴를 강하게 돌려주거나 디스크 브레이크로서 강하게 잡아주는 이런 아이디어, 이게 중요한 거라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 산업에 있어서 구체성입니다. 이런 그 대나무 매듭 구조 같은 건 매듭 구조를 갖다가 넣어주면은 힘이 축적된다는 것은 그런 현장이 그래서 뭐 기술적인 아이디어가 어디든 다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 구조를 사용하시면 제 구조에 해당한다는 반포에다가 밴딩 형식으로 이렇게 만들어주면 반포 이렇게 동그랗게 돼 있으니까 압력이 내부 압력이 세진다. 서로 나사식 회전 구조를 안에다 넣어주면 한 포의 사거리가 늘어난다. 나사식 서로 넓고 중간 좁고 촘촘히 이걸 나사를 만들었잖아요. 나사도 똑같이 지금 균일하게 돼 있잖아요. 지금 나사는 그러면 나사선을 넓고 중간 좁고 촘촘히 만들어 놓으면 석고보드에도 박힌다. 또는 석고보드용을 좀 더 강하게 만들어 이렇게 만들면 강하게 체결이 된다는 거죠. 나사선을 서로 넓고 중간 좁고 촘촘히 나사선을 그렇게 이런 나사선은 없습니다. 나사선의 간격을 틀리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십자나 일자잖아요. 그럼 가운데다 홈을 팔아. 양쪽에다가 홈을 팔아. 바깥자리에 십자 바깥자리에 또는 일자 바깥자리에 홈을 파면 회전이 엄청 잘 된다. 골프채에다가 그렇죠. 7번 아이언 기준으로 해서 홈을 좀 넣어줘라. 그러면 엄청나게 장타가 생긴다. 원형 톱날 있잖아요. 나무자리에 거기다가 톱날 부분에 작은 홈을 팔아. 그러면 엄청나게 회전이 잘 된다. 강력한 회전이 일어난다. 이런 기술들, 이런 것이 중요한 거겠죠. 반도체다 그러면 반도체 이렇게 구리선이 이렇게 있다 그러면 거기다가 동그랗거나 네모나거나 이렇게 해서 에너지를 중간 저장시켜서 강하게 전력을 중간 저장 장치로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 부분이 콘덴서가 될 수 있는 부분인데 지금의 콘덴서도 작은 전류를 저장하는 장치인데 어떤 부분에 전류다 그러면 반도체 부분에 동그랗거나 네모난 점을 갖다 찍어갖고 에너지를 축적시켜서 일종의 대나무 매듭 구조하고 비슷한 구조입니다. 그것도 그런 식으로 하는 것도 제 아이디어에 해당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하류에서 상류로 올라갈 수 있는 장치, 이런 식으로 뭘로 만들든 플라스틱을 만들든 일만 이거 콘크리트를 만드는지 이런 식으로 해서 층층층 계단 올라가듯이 물을 올라가게 만들어주면 이런 식으로 물이 내려와서 이 관을 통해서 계단 올라가듯이 올라가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하류에서 상류로 물을 올릴 수 있으며 적은 양으로서 수력 발전이 영구히 가능하다. 수로를 강물이나 바닷물의 수로를 2m, 3m 폭으로 만들든지 물이 양이 많으면 5m가 되겠죠. 회사별로 틀리게 해서 물레방아를 배치해서 재회전축으로 전기를 생산하는 방식입니다. 이해가 가시죠? 하루에서 상류로 올라가는 장치를 이거 가지고 발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반도체 들어갈 때도 이 구조를 사용하시면 제 구조를 침범하는 거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렇죠? 여기서도 선이 있고 동그랗거나 네모났거나 세모났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디자인을 등록시키는 게 아니고 원리를 등록시키는, 축적이 돼서 강하게 속도가 빨라진다는 거죠. 이런 장치를 사용, 2개가 될 수도 있어요. 이런 식으로 사용하시면 제 아이디어를 침범하는 것이 되신다라는 것을, 저는 분기점을 만들어 가지고 이런 식으로 분기해 가지고 축적시킨 다음에 사방으로 분기시키는 이런 장치, 전선의 두께를 또는 그 반도체 회로에
두께를 넓거나 좁혀가지고 이렇게 축적시키는 장치. 저 전선도 이렇게 두께가 얇고 갑자기 높아지는, 두께가 틀려지는 이런 이형 전선이겠죠. 서로 굵기가 틀린 전선을 이어 붙여 놓음으로써 그 두께가 두꺼운 부분에 전기가 축적이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세탁기다, 드론이다, 아니면 어떤 제품에 구동할 때 두꺼운 전선으로 전력을 모아주면 강한 구동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진다. 이것도 기술입니다. 이런 전선은 제 거 해당하는 것입니다. 하나의 전선에서 이렇게 분기해가지고 2개나 3개나 분기해서 건전지를 여러 개 놓듯이 꺼내서 병렬 구조를 만드는, 그것을 다시 하나의 전선으로 합해주는 구조, 두꺼운. 그럼 거기서 강한 구동 에너지가 생긴다. 이런 전선의 특허, 기술이 들어가면 제 아이디어와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는 전선 특허가 되겠죠. 전선이 서로 굵기가 틀린 것을 배치해 놓으면 강한 구동 에너지, 파동 현상이 일어나면서 구동 에너지가 똑같은 전류양 대비해서 강력한 구동이 이루어진다. 모타에도 이것을 서로 굵기가 틀린 것을 감안하면 똑같은 전류 대비해서 엄청난 강한 효율이 나온다. 수소, 산소를 온도를 높여주면 강한, 그렇죠, 그 대비해서 강한 추력이 일어나고 주행거리가 늘어난다. 이런 과학적인 발견. 그다음에 그것을 구체성으로 그것을 섞어주는 공간을 모양 형태가 네모나든 동그랗든 별 모양이든 뭔 상관입니까? 디자인 등록에 그런 원리가 들어가면 제 지적재산 원리를 침해하는 부분이 되겠다. 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